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만나는 시간, 경기도의회 정책 다이얼로그. 안녕하세요, 김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네, 자 저희가 연속해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관련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혜형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교육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형 의원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권선 1동, 세륙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법 전문가과정 주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경관현 위원장님께서 헌혈 홍보대사이시기도 해요, 경기도. 그래서 헌혈에 대해서 많이 애정을 갖고 하시는데 네네. 저도 과거에 헌혈 홍보대사를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에서 그 애정을 갖고 있는 분하고 함께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항상 이제 중절모를 쓰셨다가 오늘은 또 교수님께서 새로운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또 눈에 확 띄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선보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자, 경기도의회 안에서도 이 교육관련위원회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선호하는 위원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교육행정관련위원회의 리드를 맡고 계십니다. 먼저 교육행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기도의회에는 교육에 관계된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교육기획위원회가 있고 교육행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거는 교무실에서 일어나는 일. 네, 저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네. 행정실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네네. 주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쉽네요. 쉽죠. 학교의 교무실과 행정실이 어떤 역할인지 대충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학교 설립을 하고 네. 학군을 배치하고 오. 또 다른 거로는 이제 학교의 안전을 담당하는 네네. 안전과도 있고요. 네네. 또 시설, 네. 노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고 또 보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 시설국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오래된 학교가 있습니다. 40년 넘은 학교, 이런 학교를 리모델링 해주고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 과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행정적인 일을 주도하는 그런 행정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역교육국이라 그래갖고 융합교육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생활인선이라든가 공유학교 늘봄 이런 거를 관장하는 지역교육국이 저희 상임위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그 3섹타라고 그래갖고 네네. 인재개발국이 디지털 개발국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뭐냐면 배움의 그 공간을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취약지구들도 공평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 네네. 그다음에 AI 기반으로 하는 뭐 논술, 서술 이런 거 하는 거, 디지털 교과서 하는 그런 그 담당하는 국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일이 많은 걸 엄청나네요. 하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그 청렴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할하는 감사관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그 건물들의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국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은 너무 일을 많은데요? 하죠. 너무 많은데요? 저 언뜻 들으면은 교육행정위원회는 약간 그 하드웨어. 전반적인 모든 네네. 것부터 세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까지는 다 하지만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책임지고 계시고 아까 교육기획위원회는 약간 소프트웨어. 네. 그죠?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될 것 왜냐하면 같기도 해요. 학교라는 곳이 네. 어쨌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학생의 배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교육기획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분이 되네요. 네. 어느 정도. 예. 위원회 자체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네. 경기도 교육 현안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위원장으로 지내신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 그러면 학교 공부 그러면 아직도 되게 설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학소녀셨군요.
아니 뭐 약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배움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사람을 좀 설레게 하고 기다려지고. 꼭 나중에는 꼭 채워봐야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은 어느 것보다도 그 직책 자체만으로도 제가 엄청 성공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부푼 꿈을 갖고 행정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네네. 근데 생각보다 와서 제가 이 일을 수행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학교에서는 배움, 우정, 그다음에 그 따뜻함, 은혜, 보람 이런 그 학교가 갖는 그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우리가 그 학생과 선생님의 갈등, 또 학부모와 교직원의 갈등, 또 친구들끼리의 어떤 따돌림, 왕따, 폭행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어둡고 또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서 와 있더라고요. 또 물론 좋은 거는 그냥 사회가 잘 돌아가니까 안 나타난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하는 거는 다시 우리가 학교 예전처럼 학교 그러면 선생님, 은혜, 맞아요. 보람, 네. 따뜻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밝고 아이들의 미래가 성장하는 곳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찾아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는 학교 그러면 진짜 선생님과 그다음에 제자와 사이에서의 어떤 사랑, 네. 그죠? 존경심.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힘써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도 이혜영 위원장님의 의정 활동을 쭉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에서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 존경과 사랑 말씀하셨는데 또 슬픈 일도 가끔 있다고 하셨지만은 교육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과거에 교육할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전에 교육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진 경우가 10대부터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맡고 계시지만 교육위원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156분이 계속 교육위원회를 가려고 서로 하셨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두 개 위원회로 나눴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두 개에서 이제 나눠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교육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혜영 위원장님이 약사로서 또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마음의 치유도 필요하고 향후 100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설계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약사 또 출신이시면은 그 교육과 관련돼 있는 처방을 제대로 잘하시겠네요. 적재적소에 이런 약을 좀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처방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교육관련위원회가 사실 이제 민원도 참 많고요. 워낙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고 또 학부모들이 우리나라 특히 학부모들이 교육률이 높잖아요. 네. 민원 사항이 엄청 많을 것 같고 관심도 많아서 의원들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위원회로도 선정이 되고 성과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자랑 타임.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교육행정위원회는요. 저를 포함해서 14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14분의 의원님들이 저희가 이제 상임위를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써요. 다 1순위에 선정돼 오신 예. 1순위 14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진 의원님들이라 열정이 많은 만큼 자기 의견도 굉장히 세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교에 대한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기억했던 저희 학교 또 앞으로 내가 바라는 학교 모습 이런 것이 있듯이 14명이 다 주관적이잖아요. 틀린 거예요. 주관적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바라봐도 의견이 14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조율이 쉽지 않겠는데. 네, 조율이 쉽지 않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14개 어떤 것도 정답이 있진 않고 조정하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의원 14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고 진짜 학교의 주인인 학교 공동체, 교사, 학생, 학부모
또 학교 구성원 간에 그들을 중심으로 놀 때 우리가 그 소통을 하면서 점점 맞춰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그거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찾아가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부분에서 아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른 의원님이 얘기할 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상대 의원님이 얘기할 때 잘 듣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것 말고 진짜 학생들을 위한 일인가를 잘 들어보자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고 서로 룰을 정했습니다. 네네. 몇 분씩 얘기를 하고 또 상대가 얘기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네. 또 우리가 충분히 우리 또 교육청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네. 또 의견이 틀렸을 때는 우리가 싸움이 아닌 대화를 하자. 이런 룰을 정한 걸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고요. 또 우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를 또 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그 현장 방문도 많이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관계자 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원과 접촉을 했고 집행기관 정책에 대한 세부 분석, 개선 요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하고 저희가 또 의견을 취합하고 또 개선 방안도 내고 그랬더니 또 모니터링 하시고 또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14분이 진짜 호흡을 잘 맞춘다는 네. 게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더 많이 하고 싶은 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14명이 정한 건 지키자. 교육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한 건 지키고 그 네. 정한 내에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녹여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실력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봤더니 네.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점점 잘 되더라고요. 14분이 모여가지고 전체 회의하고 할 때는 네. 손석희 선배를 초대하셔가지고 네, 이제 시간 다 지났고요. 저희 시간 다음 체크합니다. 의원님 얘기해 주시고요. 네. 5분, 7분 이렇게 갑자기 체크를 성대모사를 하게 해서 되네 내가. 네, 재밌네요. 네. 예. 그만큼이나 열정 넘치는 위원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교육 정책을 설정하려면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 그만큼 토론회나 공청회도 자주 열고 있다고 그럴 것 들었습니다. 같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그 경기도 정책 방향 설정하고 현안 문제를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옆에 네. 계신 우리 교수님이 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입법 담당관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청회 토론할 때도 참여하시나요? 네, 거기서 혹시 때. MC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헌혈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 헌혈에 관한 조례도 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례도 좀 개정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는 약사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원이 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또 마약류에 관한 폐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강의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드는 데도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10대 시절에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네. 제가 좀 더 현장에 보니까 좀 개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교수님하고 같이 전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조례가 잘 지켜보고 개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난해에는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외국에 계신 교수님들 모시고 전문가들. 제가 네. 전문가 그룹으로 해갖고 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네네. 학교 교실에 왜냐 우리가 학생 인구가 줄면서 네. 남는 학생들도 공간들이 있잖아요. 학생도 줄고 네. 학생 수가 줄면서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적절히 잘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또 실질적으로 공간을 개선해줄 시설과 담당자, 학교 교장 선생님 네, 네. 또 여기에 우리 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은 기자분까지 모셔서 저희가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진짜 많이 여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영도에 촬영을 갔다 왔는데 네. 거기도 보니까 영도의 그 폐교
네. 위기에 있는 그 학교들을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네. 아이들을 위한 문화센터, 네. 무슨 뭐 브랜드 무슨 센터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 수업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막 미어 터집니다. 네, 공간이 네. 엄청 큰데도 애들이 와가지고 무슨 오만 수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뭐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죠. 뭐 드론에다가 예전에는 교실 한 군데에서뿐이 못했어요 그런 네. 게. 그러니까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그 폐교의 문제도 그렇게 크게 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폐교까지는 아니어도 좀빈 공간. 현재 학교 내에 있는 유휴 공간, 네. 빈 교실, 빈 공간을 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실도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과학실 1, 2, 3에서 틀린 걸 또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행정실 또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휴게 공간으로도 그렇죠. 쓸 수 중요하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폐교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쓸수 있을 유휴 때. 공간 자체를 현재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위해서 잘 쓰자라는 의미로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 공간 자체까지 활용하는 그런 섬세함까지 갖추고 계신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선 의원으로 조례 발의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위원장으로 출연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들만 좀 살펴보면 네, 어떨까 네. 싶은데요. 한두 가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조례안들? 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건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뭐예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이 조례는 어떤 거냐면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교사, 예. 학부모. 네. 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는데 예전의 조례는 우리가 이제 항상 배려와 양보라는 거를 몸에 배다 보니 권리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의 권리, 교직원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이 권리가 충돌해서 상호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갈등,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면서 교육 현장을 따뜻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걸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의 사소한 갈등으로 문제됐던 것들 있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게 한 60%가 줄었답니다. 아, 그래요? 많이 그래서, 줄었네요. 네, 그래서 저희 임태희 교육감님이 항상 저를 보면 저희 경기도 의회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14분의 우리 의원님이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 훌륭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한 몸을 맞춰서 하나하나 조문을 다 마음을 모아서 만들었거든요. 네네.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딴 것도 있으신가요? 네, 네네. 경기도교육청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네네. 이거는 2개의 조례를 따로따로 활용하는 것보다 하나로 묶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탄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하고 경기도교육청 학생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거를 합쳐서, 저희가 포함해서. 합쳐서 그 스포츠 관련 이원화되었던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 또 사회문화적 감수성 함량 또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교 체계 육성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요즘 아이들 정말 깜짝 놀란 게 4세고시라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좋은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 스포츠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엄청 중요합니다. 신경 쓰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육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야가 없을까요?
거기는 당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에는 오로지 학생들과 시민, 도민들만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14분의 의원님이 경기도의회가 78대 78로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는 의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다 최고의회이고요. 그런데 14분 의원님이 그렇게 서로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또는 농촌지역, 도시지역을 떠나서 우리 위원장님 리더십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 많이 적극적인 협조로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 리더십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우리 조례를 말씀을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 국내하고 해외 사례를 좀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 비교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김 아나운서께서 말씀할 때 영어 발음이 어떠냐고 하셨듯이만 Whole School Approach라는 그 영국의 헬스 스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교육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 건강 중심 통합교육 정책을 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전담 건강 코디네이터도 설치하고 우리 이혜영 위원장님께서 추진한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학교 유사한 개념인데요. 지역사회 중심 건강교육 플랫폼 구축하면서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공동체 권리보장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이 모두 참여한 학교 운영의 제도와 권리규범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아주 훌륭한 그 경기도 교육청 교육공동체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요. 그다음에 하나는 캐나다 BC주 건강중심 학교 모델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너무 길게 만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례로 보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조례 또 부산광역시도 학교 유휴공간 활동 조례가 이제 해서 경기도와 유사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혜영 위원장님 활동은 실제 현장 문제 해결과 입법 연계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 마약 예방조례 우리 위원장님이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고 약사로서의 네, 그런 맞아요.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셨어요. 전국 최초로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인천, 충남 등 타 지역 조례보다 내용의 안결성과 실현 기반이 더 탄탄해가지고요.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 지역에도 비슷한 조례들은 있는데 네. 경기도 의회에 이혜영 위원장님이 속해 있는 이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들이 가장 현실적인 상황들을 잘 반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 브리핑 시간인데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 중 오늘 살펴본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건강증진 조례는 기존의 눈건강, 구강보건, 비만 예방 조례를 하나로 모아 학생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건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 교육감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 증진센터가 새롭게 설치되고 건강 증진 학교도 지정하여 각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약사시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관련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잠깐 그 마약과 관련된 얘기도 하셨는데 네. 건강 증진 조례 또 특별한 게 있으면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들이 네. 배움도 학교에서 배움도 중요하지만 이 배움의 시기에 신체의 성장도 네.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장할 때 아이들의 건강도 관리해 주는 게 저희 교육의 한 일환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도 보고 또 이런 기기들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눈이 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그죠? 눈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네. 또 그러다 보니 성장기에 있으면서 구강도 그때 잘 관리를 해야 오래도록 이게 튼튼하겠다. 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니 네. 신체적인 불균형, 비만 이런 거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맞아요. 건강을 많이 해치겠다 이런 생각에 의원님들마다 네. 그 하나하나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살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네.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 이런 조례가 생겨서 이건 그런데 이 조례는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네. 위가 아픈 것, 네. 당뇨에 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어느 하나 소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거를 합쳐서 건강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게 세세하게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거로 네.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에 이제 모였던 10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조례를 다시 잘 재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걸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 건강 증진 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북부에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은 아이들이 건강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센터를 만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이 신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남부에도 지금 네. 센터를 다시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왜 북쪽에만 있으면 또 너무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남부에도 하나 만들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지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그러겠죠.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한 걸음 가는 과정에 지금 이제 북부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들의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해서 또 각 학교에 보건교사들하고 연계해서 또 수업에도 적용하고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만들어진 건데 건강증진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증진학교를 신청하면 증진학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아이들의 불균형에 관한 거, 눈에 관한 거 이런 세세한 그런 것들을 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학교가 많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한 군데 또 넓고 네. 그래서 한 군데 모일 수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리 보건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보건 선생님, 체육 선생님 이렇게 팀을 만들었어요. 또 기획하는 선생님들 그래서 건강 증진 학교라는 그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게 그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야, 저 세세하게 좀 네. 신경 쓰고 계신데 그냥 저도 학부모로서 네. 이런 건 어떨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이제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잖아요. 네. 학교 오면 수업하기 전에 무조건 스마트폰 반납했다가 끝나면 가져가는 뭐 이런 조례는 만들면 안 됩니까? 아마 아니 이제 조례라기보다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어떤 좀 세세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너무 법으로 조례로 너무 규제를 해놓으면 자율성에 문제가 있고 사실 그게 필요하면 그런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서로 그저 약속을 하고 이게 좋겠다라고 지켜나가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말씀해요.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요즘 애들이. 네, 너무 걱정이에요. 근데 요새는 태블릿 PC나 이런 거로 수업을 하니까 안 볼 수가 또. 없습니다. 아, 그러네. 네. 와, 사실 제가 네. 학교 다닐 때는 뭐 아프면 양호실 가는 그 정도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건강증진센터 뭐 학교까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건강이 잘 챙겨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센터가 남부에도 빨리 확장이 되었으면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이번 조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방금 전에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스마트폰 제한 조례 만들면 어떻겠냐 하셨지만 네. 참고적으로 이거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네. 권리 제한을 하거나 시민들, 국민들 네. 의무 부과하거나 네. 벌칙을 하는 거는 법적인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고 해서 자치법규거든 지방의 법이지만 네. 그 아무나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게 법령에 있어야만 조례로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거는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 위원장님이 그 교육행정위원회가 아까 했듯이 교육환경 개선을 이제 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에게
건강증진센터 설치라든지 건강증진학교 지정 등을 간하는 조항들은 이게 지방의회 우수한 자치 입법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3가지 제안했는데요. 첫째는 통합, 두 번째는 예방, 세 번째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는 눈 건강이라든지 구강보건, 비만 예방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과 이런 걸 투입해서 혁신적인 그 사례라 볼 수 있고요. 예방 중심 정책 전환에서 마약 예방조례, 건강증진센터 설립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료 교육 패러다임을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육 공동체 참여 강조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거버넌스 기반의 교육 정책으로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가 그냥 학부모 답답한 마음에 농담으로 여쭤봤던 건데 네. 그런 것도 또 알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자유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작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낫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위원장님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원시가 지역구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어떤 지역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수원의 권성구에 네네. 권선 1동, 세류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수원하면은 가장 전통적인 권성구죠. 지역이 권성구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수원 남쪽의 관문이자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네.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사람들은 구도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따뜻한 정다운 동네 그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정답고 따뜻하고 또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은 또 어찌 보면은 전통과 역사는 좀 오래돼서 좀 어떤 그 건물적이로나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불편함도 있죠. 네, 그리고 네. 새롭게 많이 이제 들어와야 하는 신문물들이 좀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 할 일이 많은 곳. 그것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으로서 활동하시다 보면 지역구를 챙길 여력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지역구를 챙겨야 되는 어떤 책임도 있으시지만 네. 위치가 위치인지라 지역구보다는 또 전체적인 위원회를 먼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어때요? 아니 둘 다 저희가 허투루 그죠? 할 수는 없죠. 허투루 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구를 챙긴다는 거는 제가 가서 뭐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또 이런 것만이 챙기는 건 아니고요. 네.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거는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좀 갖다 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민원들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돌아다녀도 제 한 귀로 듣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를 지지해주고 네.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해주시는 그 지역의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해주는 거를 듣고 또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동장님이 계시고 또 각 동의 단체장님들이 계십니다. 예. 제가 의원이 돼서 깜짝 놀란 게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정 활동비를 받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는 그런 거 안 받고도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이 되게 그러니까 많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렇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항상 가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못해온 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또 그거에 제가 할 수 있는 숙제를 또 의회에서 하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그거를 잘 예산을 녹여서 잘 써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물론 저 지역 사랑하니까 그렇죠. 또 행사 있으면 자주 뵙고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너무 당연히 의회는 의회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지역은 지역의 시스템대로 돌아가서 거기서의 저의 역할로 그게 잘 지역이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의정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네.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아서 네. 조직, 자연스럽게 생긴 조직을 통해서 이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의원으로서 네네. 그 리더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걸 또 실천하려고 제가 또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결과를 듣고 그래서 서로 보람을 예. 함께 느끼는 거 네. 그래야지 저는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이 지역구에서도 위원장님의 따뜻한 리더십이 정말 잘 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쪼록 건선동에도 또 많은 일정 활동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다면 긴데 또 짧다면 엄청 짧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제가 맡고 있는 곳에 사업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네. 예, 어떤 것든지 저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뭐 일정이 겹치지 않는 한 달려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권성구하고 세류 1, 2, 3동 얘기했는데 저희 세류 2동이 수원의 군공항을 품은 동네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군공항 소음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 되면서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는 그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라든가 또 난청.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 혼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군공항 이전으로 미뤄진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잔치상 먹자고 잔치에 가서 그 잔치상 먹자고 우리가 한 달을 굶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수원천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님들 쉼터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집 앞에 있는 소방도로도 좀 개선해야 되고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신경 쓰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도의원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마지막 1년을 쏟아부어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1년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러니까요. 부족해요. 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지역구에서의 목표까지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목표는 뭐세요? 의정 활동에 대한 목표는 네. 어쨌든 경기도 더 잘 살기 좋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뭐 뭐든지 열심히 뛰겠다는 건 너무 당연한 네,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마지막 1년은 앞으로 제가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것이 진정 경기도민의 행복과 저의 행복과 저희 가족의 행복을 하는 건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와, 위원장님 앞으로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따뜻한 의정 활동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위원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우리 정세미 아나운서께서 주민의 대표인 그 아주 훌륭한 경기도의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듯이 우리 이해 위원장님께서 약사로서 경기도 헌혈 홍보대사로 헌혈 홍보도 하고 계시지만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 남으셨다고 하셨지만 1년 동안 마무리도 잘하시고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께 직접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를 보시고. 그럴까요? 네네네. 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힘내서 제가 가진 역량보다 조금 더 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대 의원을 마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혜영 의원이 있어서 조금은 따뜻해졌다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정 브리핑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디지털 의정 활동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은 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AI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의회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자치분권 3.0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는데요. AI로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AI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더 빠르고 정확한 의정,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정상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그런 변화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1개 시군의회, ICT 기업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디지털 의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의정 활동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의정 활동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가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어울러서 직원들의 의정 지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최신 기술을 의정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정 활동과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의정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의정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AI 기반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또한 예산의 분석이라든가 또 민원 처리 같은 신속을 요하는 기술들이 곧 현실적으로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시고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시 부스도 눈에 띄었는데요. 회의록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서비스와 복잡한 의정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주는 AI 솔루션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현장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의원분이 지난 회기 때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한다든지 혹은 그 요약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분들이 많은 니즈가 있었고 사용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AI 기반 의정 플랫폼을 구축해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시군 의회까지 확대해 디지털 의정 체계를 넓혀갈 계획인데요. 이번에 마련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의회가 나아갈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입니다. AI 의정 지원 플랫폼 구축서부터 통합 의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원격 회의와 의결 시스템, 회의록 작성 등 데이터 기반에 의한 정책 결정 지원까지 총 16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의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적으로 우리 이 업무의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한다는 점입니다. 자, 큰 박수로. 이번 지방의정 AI 대전환 컨퍼런스는 경기도 의회의 디지털 혁신 의지를 한자리에 모은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의회로 더 열린 소통과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정부화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정책에 잘 반영되는 그런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AI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 딱 필요한 적절한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의 모습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 다이얼로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